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공부를 영어 유치원부터 쭉 해가지고 그 이제 대입 입시를 하는 수능을 보는 시점까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면은 그게 바람직할까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 사적인 어떤 그 욕심 때문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 고등학교 들어가지고 학업 성취가 낮은 그러니까 영어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난관이 이거거든요. 하위권부터 제 생각엔 중위권까지 비슷한 것 같아요. 한 3등급 정도까지 그러니까 3등급에서 2등급을 계속 못 올라가는 애들이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엄청 결여돼 있고 이 부분을 채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는 게 맞겠다고 긴 기간을 두고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제가 크게 보면은 이제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수능 영어가 굉장히 어려워서 외국인들도 힘들어한다. 외국인도 힘들어하는 그 영어다. 힘들어하는 영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어냐? 이건 영어가 아니라 영어 시험을 위한 영어다. 시험을 위한 영어. 그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거의 틀린 얘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수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시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11개의 단순한 정보를 습득해서 그걸 그냥 맞고 틀리는 걸 결정하는 쉬운 문제 11개가 있고요. 독해 문제 한정에서는요. 그다음에 17개는 본인이 그 지문을 읽고서 거기 나와 있는 1차 정보를 가공해서 2차 정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 유동 추론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론 능력이니까 곧 사고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고력을 요구합니다. 이 점수들이 내가 우리 애는 정시 아니라 무슨 약간 내신 위주로 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생각을 단단히 잘못하고 계시는 게 이 기본적인 사고력이 구비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내신 영어에서도 고등학교 들어가서 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이따가 그냥 곧바로 비교를 해드릴 텐데 그 애들이 중3 때까지 보던 그 시험 범위와 내신 한정에서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보는 시험 범위는 그냥 산술적으로만 그 안에 지문의 뭐 난이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산술적으로만 봐도 대략적으로 한 30배 정도는 차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한 20배에서 30배는 최소 차이가 납니다. 뭐 아주 뭐 특성화고라던가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는요. 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맨 처음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사이클로 보면은 이 매번 고민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 이때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시점이 일단 영어 유치원 애들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나 아니면 원어민 수업 이런 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불분명하다고 느낄 텐데, 아니 하면 좋지만 필수적이지 않으면은 그럼 뭐가 필수적인 거야? 그럼 영어 공부를 잘하려면, 그러니까 수능 영어를 잘하려면은 아니면은 고등학교 내신 영어를 잘하려면은 뭐가 필수적인 거야? 영어를 안 공부해도 돼?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물어보시면은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뭐가 필수적이냐? 필수적인 건 한자 공부예요. 한자를 잘하면요, 모든 과목을 잘해요. 그 이게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애들이 학습하는 환경이랑 아니면 학습을 제외하고 얘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랑 부모님 세대가 가셨던 그 어릴 적의 환경이랑 무지하게 달라졌어요. 그거를 일단 아셔야 돼요. 일례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지금 학부모님들께서는 집에서 신문 같은 걸 그 부모님께서 보시는 걸
좀 익숙하게 많이들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신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철저하게 그 한문하고 그다음에 국문하고 섞여서 이렇게 막 신문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보면서 한자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도 사실 그 한자어로 좀 돼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았거든요. 순수 이 한국보다도 한국어보다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이런 걸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고등학교 애들이 어떤 것이 어떤 어떤 물체가 어떤 주제를 얘기할 때 어떤 주제가 입체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그러니까 입체적인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말로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부모님들 중에. 하지만 이 말을 우리가 안 써보던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드물게 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말들이 아 이건 뭔가 다면적이다 이런 표현들하고 좀 비슷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보통 애들의 문해력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영어로 그냥 나와 있는 글을 읽지 않고 거기 뒤에 붙어 있는 한국어 해설로만 시험을 본다 그래도 막 4등급, 5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크게 등급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5등급이 뭐 2등급이 되거나 한국어로 시험을 본다고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5등급이 잘해봐야 뭐 4등급 초반대로 나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위에 나왔었던 얘기랑 연결되는데 영어는 외국인들이 막 이게 힘들어하는데 이게 무슨 영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능 영어는요. 대학에서 학습하기 위한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한 영어예요. 대학교에서 실제 연구를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당연히 영어로 돼 있는 영어 원서로 돼 있는 논리적 글들, 뭐 논문들 이런 것들을 다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혹은 이런 관련된 논리적인 뭐 사설들이나 이런 거에서 그대로 발췌해서 단락을 발췌해서 출제하는 게 수능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말도 안 되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진짜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에는요, 또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수능까지 이제 가게 되면 혹은 모의고사에도 꼭 있는 게 단어가 단어를 완벽히 알고서 시험을 못 봐요. 이건 의도적이에요. 이게 뭐가 의도적인 거냐면 실제 영어 원서를 읽게 될 때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그 모르는 단어가 A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초반과 후반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어떤 거를 타겟팅하고 있는지는 되게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능력을 보는 거야. 이거는 완벽하게 사고 능력을 봐요. 그렇다 보니까 그 배경 지식을 뭐 보고서 이제 시험을 보게 하거나 누가 시험 유불리가 되거나 이런 게 없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것까지 하냐면 영어 듣기 발음 있잖아요. 이 발음도 이게 미국인지 영국인지 호주인지 이 억양이 안 들어가는 형태로 듣기를 구성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져요, 실제로. 해외를 갔다 오신 이제 부모님들께서 한번 수능 영어 듣기를 들어보시면요. 이건 그냥 아주 정석적인 발음인데, 뭐 영국에서 나오는 영국 영어 발음이다, 아니면 미국 영어 발음이다, 호주 영어 발음이다, 이렇게 특정하기가 되게 힘들게 나와 있어요. 그냥 되게 정확한 발음으로 얘기하는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학생이 갖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평가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수능이고, 그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철저하게 사고 능력만을 평가하려고 노력하는 게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요 한자 공부를 하는 거랑 그러니까 연결돼 있는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기본적인 어휘력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말에서 대부분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함축적으로 뭐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말들은 대부분은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어느 정도 용례를 알고 있으면 그 한자어 단어가 한국말로 쓰인다고 하더라도 이 뜻을 아이들이 유추해서 그걸 기억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시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도 보고 계시면 제가 확신하는데요. 우리 애가 막 5등급 막 이래. 그 수학 같은 게 5등급, 6등급 이래요. 수학 같은 게. 이러면요. 그 수학에서 얘가 뭘 못하는 거냐면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말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 수학은 막 이렇게 다른 텍스트만큼 엄청 길지도 않잖아요. 근데 수학 자체도 원래 언어거든요. 그냥 다른 종류의 문법을 사용하는 특이한 언어예요. 근데 수학은 문법이 비교적 더 쉬운 편인 게 기본 문법 한정에서요. 수학의 기본 문법은 사칙 연산밖에 없거든요.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가지고 그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법을 모르고서 이 과목을 듣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문법을 완벽히 안 상태에서 기본 규칙을 안 상태에서 이 언어를 배우거든요. 수학이라는 언어를. 근데 이 수학이라는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도 못 푸는 거예요. 그냥 수학은 대부분의 문제는 문제에서 시킨 대로 하면은 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답에 근접한 부분까지는 무조건 접근되거든요. 한 50%, 60%. 이거는 그 학생들은 제 말을 그 뭔지 알 거예요. 그냥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도 5, 60%는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학은. 근데 요것들을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사실. 막 그 뭐 어떤 스킬적으로 뭘 기억해야 되고 스킬을 잘 가르쳐 주는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 한자어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례로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무리수와 유리수라는 거는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한자를 알면요.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적어도 유하고 무 요 두 개가 차이구나. 모는 있는 거고 무리수는 없는 거구나. 이걸 알아듣는데 이걸 몰라요. 하위권 애들은 이걸 몰라요, 정말로. 그러니까 기본 개념에 대해서 그 암기도 당연히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유리수, 무리수 그거면은 뭐는 유가 되고 뭐는 무가 되고 이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도 똑같습니다. 영어에도 영단어 뜻이 뭐 이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건데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얘가 갖고 있는 뜻이 기인하게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를 요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들이 기인하게 하다라는 그 기자를 못 알아들으니까 원인이 되게 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거를 단어들이랑 조합해가지고 한번 그 다른 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라 그러면 이거를 원인이 되게 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이게 한국말로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막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그 문장 구성력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논리 구성력이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단어가 원인이 되게 하다라는 뜻이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어도 전혀 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영어 유치원이 당연히 영어 노출이 더 많이 되면 일상생활에서 안 그런 거보단 낫죠. 근데 저는 뭐는 반대하냐면 한자 공부를 안 시키면서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건 진짜 반대합니다. 무조건 한자 공부를 영어 유치원 때는 시키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도 뭐 원어민 수업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실 텐데 이때에는 저는 추천하는 게 어, 독서를 추천합니다. 근데 독서 학원이나 아니면 논술 학원 이런 데를 말씀 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저는 또 추천하는 데가 뭐가 있냐면 웅변 학원 같은 거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데가 있잖아요. 뭐가 있었냐면은 결국 이 시험의 요체는 뭐냐면 사실 국어, 수학, 영어 전부 다 똑같아요. 이거는 이 요체가 이 글을 잘 읽는 거예요. 여기 수학도 언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걸로 보면 국어, 수학, 영어는 이 필자가 얘기하는 바를 잘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의 논리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위권 애들은 저는 뭐가 이제 좀 그러냐면 하위권 애들은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웅변학원이 왜 좋다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생각도 말할 줄 모르는 아이가 남의 생각을 뭔지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조차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자기 생각조차 말을 못 하면은 당연히 남의 생각도 정확하게 못 보니까 남의 생각이 글로 나와 있는 국어, 수학, 영어 모든 무슨 탐구 과목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데에서 아이가 정확하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는 나빠요. 자기 생각조차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요런 거 위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넘어가면 이제 무슨 생각들을 하시기 시작하냐면은 1학년 때는 괜찮아요. 그리고 중학교가 뭐 1하고 2, 3학년 요렇게 많이 갈리는 걸로 이제 부모님들께서 많이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 뭐 한 번 뭐 이렇게 시험 보고 뭐 이런 데는 있지만은 이제 내신이 들어가니까 고등학교를 뭐 특성화고 가야 될지 아니면 인문계를 가야 될지 뭐 이런 거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많은 실수를 하세요. 한 2학년 때부터 많은 실수를 하는 게 영어 과목 한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중2 때요. 어머님들이 이때부터 성적을 신경 써요. 그러니까 학교 성적이요. 근데 학교 성적을 당연히 신경 써야 되죠. 뭐 이제 인문계를 보내야 된다 막 이러면은. 근데 요게 한 85점 정도 이상 나와요. 요렇게 나오는 거랑 요건 평범하게 받네. 요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95점 뭐 100점 요렇게 받는 거가 굉장히 잘했다. 요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잘했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잘한 건데 그 100%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학생들 중에 한 7, 80%는 되게 의미 없는 학습을 통해서 100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이 100점을 받아야 되는 게 누구냐면 이제 내가 영재고를 준비해요. 우리 아이가 아니면 과학고를 준비해요. 뭐 이런 거가 있으면 당연히 중학교 내신을 관리해야 되니까 이런 공부법이라도 하는 게 맞는데 이게 그냥 그 실수가 적어지는 거니까 어머님도 이제 중학교 그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들으시면은 이게 체감을 하실 거예요. 중학교 내신 시험은요, 교과서 두 개 과 정도를 내요. 자, 이 두 개 과는 문장에 총 한 몇 개 정도 있냐면 한 과당 20개 내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치면은 한 40개 정도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40개 문장을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뭘 보냐면은 그 문법을 이제 한 과당 총 그 두 개씩 이제 시험을 봐요. 관련된 거. 그러니까 네 개의 이제 문법을 보죠. 근데 이 네 개의 문법은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좀 이 고등학교 실정에 안 맞는 부분도 사실 많은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뭐 이런 거는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이런 거 필요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 범위랑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수량적으로만 한번 비교를 할게요.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교과서가 일단 두 개 과는 기본적으로 1학년 기준 말씀드리는 겁니다. 2학년부터는 보통 세 개 봐요. 더 긴 걸로. 두 개 과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방에 있었던 모의고사를 봐요. 모의고사 예를 들어서 3월 모의고사를 봤다. 그럼 3월 모의고사에 해당한 독해 문제들을 봅니다. 그다음에 그 모의고사에다가 플러스로 보통의 모든 학교들은 웬만하면 부교재를 사용합니다. 자, 근데 교과서 두 개가 나와 있는 문장의 수는 당연히 여기가 훨씬 많겠죠. 제가 세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한 제가 봤을 때 적어도 60개는 넘어요. 60개 문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문법을 뭐 배우느냐? 이거는 무슨 몇 개의 문법 이런 게 없어요. 그 고등학교 때는 그냥 종합적으로 다 합쳐서 보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요. 뭐 나올지 모르고 그다음에 이게 포인트예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 어법.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28개 중에 25번부터 28번에 있는 건 보통 제외를 많이 하거든요. 43번과 45번도 제외를 합니다. 이 지문도.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지금 4개에다 7개 지었으니까 21개 문장이 남아 있거든요. 이 중에서 솔직히 한 18번 같이 너무 쉬운 거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20개 정도 이제 지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모의고사는 보통 짧으면 6문장, 길면 8문장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문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7문장 곱하기 20이니까 140문장 정도를 보게 되죠. 그죠? 그다음에 부교재 정도도 한 지문 양으로 보면은 20개에서 30개 사이는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25개라고 평균을 쳐가지고 해볼게요. 이것도 모의고사 형태로 다 돼 있는 지문들이거든요. 25개라고 치면, 어, 일단 140에다 7호 35니까, 175문장, 요렇게 보죠. 자, 그러면 다 합쳐보면요. 일단 어법을 제외해도 이때는 한 대략적으로 375문장 정도를 봐요. 문장 난이도를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초반에 뭐 20배, 30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문장의 길이나 문장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체감하는 그 양은 진짜 20배, 30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게 그리고 대부분의 중학교 그 관련된 뭐 내신을 대비하는 학원들에서 하는 방식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 내신 시험을 대비하는 거는 40개 쉬운 문장만 외우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외운 다음에 그 네 개 문법은요, 다른 문법 싹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네 개에서만 나오니까 어차피 물어보는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죠? 물어보는 문법 유형 이것만 계속 반복하면 돼요. 완벽하게. 자, 요거는 375문장인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어 이거는 거의 뭐 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문장들은 또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서는 위에 있는 중학교 내신은 지문에 주제 같은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바가 너무 뻔하거든요. 근데 이 375문장에다가 외우는 거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물어보는 어법이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도 수능까지도 그 어법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의도가. 근데 물어보는 어법이 뭔지 몰라요. 정해진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학교에서 이건 이런 문법이야, 이건 이런 문법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있는데 마구잡이로 막 들어와요, 그게. 그리고 거기에서만 내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 다양한 형태로 그 변형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게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지문의 주제 혹은 제목 이런 것들을 고려를 많이 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면 선지, 복이라고 하죠. 이게 영어로 나와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이제 뭐가 다른지 아셨죠? 이거 지문의 주제 제목만 그러면 열심히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한국어로 돼 있는 주제를 고르는 게 아니라요. 영어로 돼 있는 선지를 고르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이 영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휘도 당연히 잘 돼야 되겠지만은 뭐 그다음에 사고력이 이게 안 맞춰주면 일단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문 전체 아이들이 시험 볼 때 들고 들어가는 지식은 뭐냐면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장 하나하나 단위들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시험 범위가 아주 특이하게 적은 학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그 지문을 딱 보면은 아 이런 주제였지가 떠오르게끔 아이들이 연결시킨 다음에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풀어본 문제인데 이걸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고를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그냥 몇 번을 풀어도 어차피 다 틀려요. 그 문제를. 왜냐하면은 어 이게 외워지지가 않으니까 머릿속에 안 박히는 거예요. 그 주제가. 이게 왜 당연히 이렇게 되고 납득이 돼야지 암기가 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 요게 일단 그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내신도 이제 뭐 수시를 할 때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향후에 보면은 사실상 이제 정시를 하는 것도 수능만으로 하는 거는 좀 그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은 교육부가 지금 내리는 어떤 결정들을 봤을 때는 이 정시 때에도 100% 수능만으로 가는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은 어떤 전형을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도 있냐면 수시도 5등급제로 인해서 변별력이 없어지니까 분명히 수시 때에도 그 웬만한 학교들에서는 그 최저 등급 컷을 좀 상향하거나 아니면 없던 데도 만들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변별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5등급제가 들어가면은 1등급 10%까지인데 그러면 현행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등급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별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내신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모든 과목에서 5등급제로 변하면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아야 하고요. 그 1등급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웬만하면은 한 번이라 떨어지는 게 엄청나게 막 그 지금은 치명적일 것까지는 없거든요. 뭐 의대 약대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근데 그 이 5등급제로 되면은 2등급으로 한 번 떨어지면 이 2등급 구간이 제가 지금 수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33%인가 뭐 이럴 거예요. 누적 비율이 34%인가? 그러니까 현행 한 4등급 초반대까지도 묶여 있는 거거든요. 2등급에.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라도 2등급으로 떨어지면 변별이 없으니까 이 인서울 대학교 진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보셔야 돼요. 수시 때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입시 제도 관련해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어 수시의 정시화, 그다음에 정시의 수시화,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갈라져 있는 큰 이 갈래들이 사실상 하나로 합쳐져 가는 과정에 가까워요, 지금은. 그러니까 내신도 잘해야 되고 수능도 잘 봐야 돼요. 둘 다 변별을 위해 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요렇게 일단 학습을 시켜 놓으셔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그 조금 불편한 얘기를 또 할게요. 이때가 문제예요. 이거.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되게 잘못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중학교 애들이 첫째인, 특히 첫째인 이 어머님들께서 부모님들께서 요걸 잘 모르세요. 이게 이 학원이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제가 이 지난번에 했었던 영상이랑 이어지는 건데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학원에서 시험 기간에 하는 숙제를 잘 보세요. 이거를 안 살펴보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런 학원을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피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빈칸 뚫어놓고 본문에 외우게 하는 거 이거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애들은 있습니다. 빈칸 뚫어놓고 외우게 하는 거는 과학고 영재고 준비해서 100점이 필요한 애들이 있죠. 이 친구들은 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게 확실하고 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물론 과학고 가가지고 영재고 가가지고 좀 고생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만 공부하면은 일단은 당장 눈앞에 있는 점수가 이 친구들한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아니면은 애가 무슨 30점, 40점이야. 애는 근데 인문계 가고 싶어 하는데 특성화고를 그 이제 안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적을 일단 올려놔야 된다. 이럴 때는 빈칸 뚫어놓고 외우게 하는 거 필요하죠.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요, 뭐냐면요, 이런 거에 있는 애들이에요. 대부분의 학생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문계 가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은 성적이 한 70점 왔다 갔다 하는 점수. 이런 애들한테는 이런 방법이 치명적이에요. 쉽게 얘기해 주기 좀 제가 좀 극단적이고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절망적이게 말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공부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전형적으로 밑에 깔아주는 학생밖에 안 돼요. 이게 되게 마음이 아프실 텐데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 얘들은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거. 기본적인 문해력이 없어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효율도 안 나고 자기가 의지가 없는 것도 있지만 의지가 없는 건 왜 없냐면은 그냥 보면은 지루하고 힘들어서 그래요. 그냥 못 알아듣겠거든요. 얘들은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고 생각하는 습관이 아예 없는 거예요. 사고력을 요구하는 걸 키워야 되는데 생각하는 습관이 없으니까 사고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영어 학원에다가 내신 기간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저는 막 웅변하고 막 이런 거 가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같이 애한테 그리고 너 독서하고 뭐 그 뭐야 수행록 내 나한테 뭐 독서 감상문 내 이렇게 해봤자 독서 안 해요. 그건 독서가 아니에요. 그 어머님 아버님이 시간 내셔가지고요 같이 책을 읽어가지고 책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요. 그 제가 끄전학 그 뭐 말씀드렸었던 뭐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영상에도 나오는데 그 가정 환경이 엄청 달라요. 이런 종류의 가정 환경이. 그 정말 최상위권, 뭐 극상위권 이런 학생들은요, 이 아이가 원래 책을 어떻게 좋아하는 계기가 생겼든, 뭐가 생겼든 어떻든 간에 이게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책을 안 읽어보면요. 당연히 모든 성적이 안 좋아요. 이 60점, 70점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영어를 잘 못하고, 근데 지금 국어를 막 잘해요. 고등학교, 아니, 그 중학교 때 국어를 좀 잘해요, 애가. 중학교 국어는 뭐 90점인데, 영어는 한 70점 요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영어를 특별하게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요, 중학교 점수랑 진짜 다릅니다. 이렇게 100점 받고 전교 10등 안에 들던 애가요, 3등급, 4등급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뀌는 이제 5등급제 기준으로는 얘들이 2등급, 3등급 막 받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대표적으로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보셨으면 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자, 중학교는 그냥 교과서 아무거나 우리 애가 쓰는 교과서 본문 요거 두 개 과가 나온다며요. 이거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중학교 근데 뭐 3학년 2학기로 보세요. 3학년 2학기 근데 3학년이 전체 하나죠. 그러니까 3학년 2학기면은 5에서 8이거든요. 본문. 5에서 8 교과서 본문을 하나 두 개 정도 보시고요. 그냥 왜냐면은 이것도 부모님들께서도 영어를 놓은 지 오래됐다 뭐 이래도 대충 알아듣는 단어들하고 대충 내용이 뭔지 다 알겠게 나와요. 다 알게끔. 그러니까 요런 종류의 시험을 100점 못 맞는다고 이거 단순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한 달 동안 이걸 외우는데 100점을 못 맞는 게 이상한 정도예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해요. 100점을 안 맞는 거는 그냥 애가 노력이 부족해서예요. 그리고 이 중학교 시험은요. 고등학교 때는요. 내신 시험 기준으로 또 어차피 모의고사가 들어간다며요. 올해 3월 모의고사 그냥 뽑아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한 11월 중순쯤에 마무리가 되는데 이 중순쯤에 마무리를 딱 한 이 11월에 본 시험하고 불과 한 3월 모의고사 이제 보게 되는 첫 시험이죠 고등학교 때 그리고 한 달 반 뒤에 이제 그 중간고사를 봅니다 이 지문을 가지고요 3월 모의고사 본 지문 이건 다 모의고사면 뭐 모의고사 뭐 잘해야 돼 내신형인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 자꾸 계신데 이게 내신 범위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돼요. 요거를 그 다 보시면은 어 진짜 차이가 극심합니다. 요걸 한번 체감해 보시면은 중학교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먼저 풀어보는 선행을 해라 이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거 또 오해하시거든요. 선행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요. 선행은 없어요. 그냥
아이 수준에 맞는 정확한 학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 아이가 중학교 거는 그냥 공부를 안 해도 너무 쉽게 100점을 맞아요. 그러면 얘는 중학교 게 이 수준에 맞는 정확한 학습이 아니에요. 그럼 얘는 고등학교 걸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선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이 아니라 그냥 남들 하니까 그냥 쭈루루 다 그 딸려 보내가지고 고등학교 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중학교 때에 고등학교 때 학습하는 걸 위해서 갖춰놔야 되는 게 있거든요. 사고력을 잘 키워놓은 아이가 고등학교 때 거 잘 몰라도 수학이든 상관없어요. 그걸 해서 학교 것만 열심히 배운다고 하더라도 얘들이 그거를 잘 못할 리가 없어요. 내신을 잘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우리 막 수능 같은 거 막 보게 되면은 뭐 교과서 위주로 뭐 했다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근방 지역에서는 어쨌든 좀 근처에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뭐 더러더러 있는 그런 학원 강사인데요. 근데 이게 그 사실 저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좀 학원을 선택하실 때 되게 적절하게 선택하셨으면 너무 좋겠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이 학원을 막 하는데 정말 그냥 서커스 보여주는 걸로 마치는 학원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핵심은 뭐냐면 사고력을 올려주는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사고력이 증진돼야 돼요. 그냥 이 사람이 거기 나가서 가르치는 사람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 뭐 하버드 나오고 막 이런 거는 사실 상관없는 건 부모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상관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만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라인까지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학생 때 공부를 잘했다 그러면은 공부를 하는 방식이 뭔지 요체에 대해서 알고 있을 확률이 확률상 높아요. 그리고 그거를 잘 알려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잘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정도의 좋은 학벌은 학원을 고를 때요. 이게 필수적인 거긴 한데 이것만을 가지고 판단하실 수는 없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수업을 보셔야 되는데 서커스 보여주는 걸로 마치는 학원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되게 해석을 잘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주제래요. 그런 거를 얘기를 애들이 들어요. 자, 이게 근데 그 지문이 다시 다음 모의고사나 아니면 다음 내신에 나오나요? 고등학교 때? 아니란 말이에요. 수능 때는 그러면 내가 풀었었던 것 중에 나야? 아니에요. 뭐가 포인트냐면 앞에서 하는 서커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이 내가 하는 게 중요해요.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그 낚시하는 거를 그냥 구경 딱 한데 엄청 큰 잉어를 낚았어요.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너 낚시하는 얘가 큰 잉어를 낚을 수 있든 없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적어도 얘한테 떡밥을 뿌려놓고 그다음에 뭐 떡밥 뿌린 다음에는 뭐 미끼 끼워가지고 뭐 바늘은 미끼 이렇게 끼우는 거고 낚싯대 처음 던질 땐 이렇게 던지는 거고 요런 거가 학습돼야 되는데 그냥 잉어 낚는 것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저는 이거를 너무 이렇게 공감하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전 면허를 공부하는 것 같이 해요. 학원에서. 그러니까 운전 면허 중에 뭐 얘기하는 거냐면 주차 공부. 주차 뭐 할 때 맨 처음에 면허 딸 때 주차 어려우니까 주차할 때 뭐 어깨선 뭐 기준으로 뭐 두 칸 뭐 하고 뭐 10cm 하고 뭐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도로 주행하는 거 말고 그 안에서 이제 주행하는 거 할 때 그렇게 따게 만들잖아요. 따잖아요. 근데 따고 나서 운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차 타가지고 운전하는데 뭐 주차하라 그러면 그게 잘 하나요? 잘 못해요.
그 거리감이나 이런 것도 주차장마다 다 다를 거고, 그다음에 뭐 측면 주차, 뭐 후면 주차, 전면 주차 엄청 다양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포인트예요. 주차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깨선에서 20cm 떨어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어깨선 20cm 몇십 cm인지 부모님들 지금 한번 생각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생각 안 나세요. 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차 그냥 하는 거지. 약간 근데 자기만의 방법들이 다 있으실걸요? 주차할 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차를 정말 잘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 야, 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얘가 할 때 그 후면 주차 쪽으로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넌 후면 주차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아니면은 주차를 하는 완전 원칙 원리적인 기본을 알려줘야죠. 근데 그냥 신기하게 하는 것만 하는 거, 기술적으로. 그런 게 정말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원리 원칙상에서 뭘 해야 되냐면 요약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를 보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 부모님들이 와서 이 학원 어떻다라고 상담을 오시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 혼자서 오시는 거. 저는 그거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해요. 솔직히는. 왜 안 좋게 생각하냐면 그거를 부모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서는 서운하실 수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학원비를 납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도 당연히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맞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님만 와서 결정하는 게 잘못됐다고요. 아이가 와서요. 부모님이랑 아이랑 같이 와서 아이 위주로 설명을 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그가 부모님 옆에 계셔도 아이한테 먼저 설명해 줄게요 이러고 아이한테만 얘기해. 애한테만. 그러니까 애가 이걸 듣고 나서 내가 지금 주차할 때 나는 이런 종류의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어려움을 좀 내가 이걸 통해서 좀 그 해결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들으시고 부모님 듣기에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래도 애가 싫다 그러면 안 보내야 돼요. 그 권유를 하거나 아니면 설득을 하세요. 그러면 애한테 강요하지 마시고, 만약에 정말 보내고 싶으시면은 어 그 애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게 설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너는 평소에 이게 정말 약하고 넌 시험 때 틀리면 이 유형을 틀리는데 너의 그 유형은 사실은 이런 이런 거라고 학원에서 그런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상담하는 내용도 그럼 달라지죠. 부모님이 와서 시험지를 들고 오는 부모님이 가끔 계세요. 그럼 제가 상담할 때도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이런 거 자주 틀리나요? 너 이런 거 자주 틀리니? 너 근데 이거 틀릴 때 어떤 생각을 풀었어? 지금 생각 안 나? 그럼 한 번만 이거 다시 풀어보면 안 돼? 지금 한 1분 30초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애가 푸는 걸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 애가 어디를 읽고 있는지 눈을 이렇게 보면은, 아니면은 애가 표시를 할 때 어디를 끊는지 이런 걸 자세히 봐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포괄적으로 마치 이런 안심을 하려고, 안심되는 말을 들으려고 오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뭐냐면은 성적 무조건 오릅니다. 저 그리고 상담할 때 저한테 혹시 상담 받으셨던 부모님들이 그 오시면은 그 오셔가지고 저랑 얘기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억해 보시면 제가 이 얘기 절대 안 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제가 뭔 얘기를 안 하냐면 여기에 잘하는 애들 누구누구 있습니다. 누구누구 있고 많습니다. 저 이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이거랑 그 친구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얘가 전교 1등이 다니든 전교 5등이 다니든 1등급이 몇 명 다니든 그건 상관없는 얘기예요. 얘랑은. 얘들 성적이 좋은 애들은 물론 저도 제 수업 들어가지고 성적이 많이 향상된 친구들도 있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 애들이랑 얘랑은 다를 거예요, 무조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그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점은 있겠죠.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이 의지를 갖고서 이 사람을 믿고서, 그러니까 저가 하는 방식을 믿고서 이 사람이 하라는 방식대로 믿고 따라야지 효율이 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대로만, 이 얘기하는 대로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어머님들, 아버님들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인터넷으로 혼자서 얘기 중인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한번 믿고서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되게 힘들 텐데 저는 이제 부모님들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 중에 논리적으로 틀린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방법이 유일하단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 동의할 거예요. 이 방향이 맞아요. 이런 방향대로 해야 돼요. 애들이 생각을 할 줄 모르니까 생각을 못 하는데 무슨 공부를 해요. 기본적인 생각도 못 하는데 애들이 자기 생각도 표현할 줄 모르는데 남의 생각을 어떻게 읽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남들이 하니까 이런 거 쫓아가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우리 애라고 얘기하는 애들 중에 대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70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애들이거든요. 대부분이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거 딴 거 하지 마시고 얘 그냥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는지부터 잘 살펴보세요.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데 적절한 어휘를 쓰는지, 얘가 평소에 말할 때 어떤 종류의 어휘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애 학습시켜야 되는 뭐가 나옵니다. 그 어, 국어를 잘하면 모든 과목을 잘해요. 모든 과목을 잘한다는 뭐냐면 그 포텐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재력. 국어를 잘하면요. 다른 과목은 잘해질 수밖에 없는 포텐셜이 무조건 있어요. 시간 투여하고 한 거에 맞게끔 성적이 보상으로 오는 그런 학생들은 다 일관되게 국어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국어 성적이.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평소에 이제 어릴 때 책 읽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는 가장 큰 게 너는 어느 부분이 영어에서 약한 것 같니? 이러면 잘 모르겠어. 이러면은 제가 얘기한 그거예요. 진짜 모르겠어서 모르겠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자기가 어떤 거가 구체적으로 약한지, 어떤 걸 모르는지,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는데 나는 뭐가 안 되는지, 이거를 영어는 왜냐하면은 요소가 크게 생각해 보면, 뭐 중학교 때까지는 그 구문을 이렇게 엄청나게 보는 게 아니니까, 구문에 정해진 어떤 틀을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어법, 어휘, 뭐 이런 식으로 다 갈리거든요. 어법이냐, 어휘냐, 이런 식으로. 왜냐면 독해가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중학교 거는. 중학교 거는 정말 기본적인 어법만으로 전부 다 독해가 되는 거라서 어휘나 어법 둘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못 하면요. 둘 다 부족하겠지만 자기는 특히 이게 공부하는데 어렵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줄 모르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당장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좀 이게 기본적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좀 저도 고등학교 수업을 조금 더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이게 어, 한번 얘기해 봐 주시고, 뭐, 제 말이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방향성을 맞게 생각하는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본 겁니다. 이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긴 영상이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